자, 이제 418번 하겠습니다. 계속 하자보수 이어집니다. 공용분에 관한 하자보수 청구는요, 대표에 할 수 있고, 임차인 대표에 할 수 있고요, 더에 관한 관리처에 할 수 있고, 집합금에 관련 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은 또 진단 결과를 통보를 하면은 자, 하자보수하는 시점은요, 7일 아니죠. 15일이죠. 15일 전에 하자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해서 그 계획대로 하자보수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청구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15일 전에 하자보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19번 X입니다. 자, 20번 보시면 하자보수를 실시를 한 사업자는요, 보수를 완료하면 즉시 그 보수 내용과 보수 결과에 대해서 청구한 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21번부터가 조금 중요하죠. 담보책임 종료 확인 절차입니다. 자, 사업자는 각기 담보책임 기한 10년, 5년, 3년, 2년, 그 기간들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과 또 당신들 청구하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각기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통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개별적 입주자와 임차인한테는요, 이 대표회의에서 그 사실을 또 알려주고 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한테만 통보를 하면 돼. 입주자하고 차인한테는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번 X네요.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22번 보시면은요. 자, 대표회와 임차인 대표회는 담보책임 종료 확인을 통지받으면 전혀 부분에 대해서에 관한 조치로서 개별적 입주자 또 임차인한테 당신들 확인하라 또 청구하라 라고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도 하고 개별적 통지도 한다라고 하죠. 개별적 통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이제 개별적 통지한다는 사항이 빠졌죠. 빠졌죠. 그래서 이제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네요. 해서 보시고. 자, 423번 보시면은 대표회와 임차인 대표회는 담보책임 종료 확인을 통지받으면 공용분에 관한 조치로서 담보 빨리 하자 발견을 해가지고 담보책임 기한 만료되는 날까지 보수 청구를 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공용분에 대해서만 우리 전혀 부분들은요 입주자한테 통지해서 당신들이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요 기간 내에 거기 청구할 것이고 하라고 개별적 통지도 하고 20일 이상 게시도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24번 보시면 사업자는 종료 확인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 결과도 서면으로 청구한 자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또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도 그 이유를 기재한 명확한 서면을 통보한다. 해서 이거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25번 보시면은요. 이러한 보수 결과를 통보를 받은 입주자 등 임차인 등은요. 통보받은 날부터 이제 이 사업자가 하자보수 청구받으면 보수하는 시점은 15일 책임 인정할 때. 근데 하자 아니라고 또 보수한 것에 관한 통보받으면 또 30일 안에 사업자한테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죠. 1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5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26번 보시면요. 하자보수가 더 이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등이 끝나가지고 요 기간에 만료가 딱 되어지면요. 사업주체와 대표의 회장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죠. 전혀 부분들은요. 세대별 입주자들하고 이제 사업자 간에 담보책임 종료 확인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회장이 작성한다. 해서 이제 26번 X입니다. 근데 회장이 이걸 작성할 때도 밑에 보시면은요. 또 절차가 있죠. 그래서 잠시 뒤에 보고요. 27번 보시면은 사업자와 회장 간의 공용 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을 할 때 보시면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닐 때는 관리인이 작성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중에서 사용자인 동별 대표주가 과반수가 넘어갈 때는요.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죠. 장기수선 계획 관한 장기수선 계획 조정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지만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은요. 전체 입주자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수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죠. X가 되겠습니다. 자, 428번 보시면은요. 이 대표의 회장은 이 사업자와 공용 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됩니다. 입대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보시면 입대 의결은요. 따로 3분의 2 이상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입대 의결이라 하니까 가만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세대별 개별 입주자한테도 20일 이상 게시를 해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입주자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공용부분 종료 확인서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28번 보시면 이것도 X다. 이렇게 3분의 2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보전금 제20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죠. 모든 사업조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보전금을 예치한다. 모든 사업자가 아니죠. 국지, 토지, 인사업자는 또 제외한다라죠. 공공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은 있지만 보전금은 예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429번 X입니다. 또 430번 보시면 사업자는요, 대표회의 명의로 하자보수 보전금을 예치를 한다가 아니죠. 대표회의 명의가 아니고 사용검사권자 시군구청장 명의로 예치하고 나중에 사용검사권자가 입대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 주죠. 그래서 이제 430번 X입니다. 31번 보시면 하자보수 보전금 예치 정서를 사용검사관한테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입대 구성이 딱 되어지면 예치 명의를 입대 명의로 변경을 해서 인계를 해준다. 해서 31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계받은 이 하자보수 보전금 예치 정서 등을요, 입대 회장이 보관한 것이 아니죠. 관리 주체한테 보관을 하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32번 또 X입니다. 33번 보시면은요, 대지 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전금은요, 자, 대지 조성 공사를 합니다. 그럼 총 사업비에서 대지 조성 전 가격을 뺀 100분의 3이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 구입 비용은 빠지고 실제 공사를 한 땅 공사든 건물 공사든 공사한 비용의 3%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 조성 전 토지 원 매입 비용을 빼고 대지 조성 공사 비용도 하자보수 보전금 산정할 때 100분의 3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자와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했을 때 협의서에 기재된 용도로 하자보수 보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 간의 협의서 기재가 그들과 자율적인 협의서 기재 이것은요 조금 더 불법적인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정확한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용도일 때만 하자보수 보전금을 인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옆에 있죠. 하자 여부 판정서와 또 재심의했다. 재심의 결정서 정본입니다. 또 조정서 정본, 또 재판상 화해,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판결문이겠죠.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르는 문수가 첨부가 되어야 하자보수 보전금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협의서는 안 됩니다. 그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결정 효력에 있는 하자보수 청구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4번에 X입니다. 자, 35번 보시면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여기 있는 요 서류를 첨부해서 하자보수 보전금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청구를 하면은 30일 안에 하자보수 보전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6번 딱 보시면 그런데 이 판정서를 보니까 10억이다. 되어 있는데 청구한 금액이 20억이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났다 할 때는요, 발급기관, 보증서 발급기관들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비용을 지급하고요. 대표회의 등은 요 비용 확정되어서 지급받기 전까지는 업자 등 선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전금을 지급할 때는요, 입대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 측인이 복수로 등록되어진 금융계좌로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대표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보전금을 관리해야 된다. 해서 요 표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계좌 선택은 임의사항이지만 또 복수로 되어진 통장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전금이 실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38번 보시면요. 하자보수 보전금을 사용을 했어.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요, 모든 공공주택이 아니고 업무관리 대상일 때만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한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시군구청에 신고한 것은 다 업무 대상일 때만 그러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 X입니다. 자, 39번 보시면요. 하자보수 보전금에 대해서 순차적 반환을 해주죠. 해서 10년, 5년,
3년, 2년 나누어서 10년 시점에 25, 10년 시점에 20%, 5년 시점에 25%, 3년 시점이 제일 많으니까 40%, 다음에 2년 시점에 15%, 순차적 반환해 주죠. 그런 부분들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리법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